JTBC 사장 손석희 씨에 대한 뉴스가 여러 건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은 과천의 산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서 자동차 접촉사고로 시작된 그런 일이었죠. 현재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 이 사고의 피해자인 운전자 김 씨 그리고 가해자인 손석희 씨 사이에 통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뿐 아니라 그 운전자 김 씨가 언론사와 인터뷰한 뉴스가 또 여러 건 나와 있고, 이 사고를 취재하던 도중에 손석희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손석희 씨 측에서는 자신이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김웅 기자도 채널A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건을 좀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먼저 이런 뉴스들을 볼 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나온 판결서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브리핑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들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기자가 정리한 그런 자료인 것이죠. 그래서 자료의 그 고정성, 앞으로 그것이 변동된다든지 혹은 전달 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볼 때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론을 하는 그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을 한 가지 이야기해 두려고 합니다. 가령 운전자 김 씨가 지난번에 나는 삼각형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사각형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흔히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운전자 김 씨는 지난번에 삼각형을 봤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사각형을 봤다고 한다. 여기에는 조금 비난 섞인 어조가 느껴집니다. 혹은 지난번에 삼각형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사각형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이것은 사각형으로 바꾼 쪽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일과 지금의 일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이 자료가 대단히 신뢰도가 높은 자료일 때 그것을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일반인들이 한 이야기가 보도될 때 그때는 모두 그저 낱낱이 떨어진 그런 정보다, 나달의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운전자 김 씨는 지난번에 삼각형을 봤다고 했다. 또 운전자 김 씨는 이번에 사각형을 봤다고 했다. 이렇게 낱개의 정보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신뢰도가 높은, 그래서 앞에서처럼 전후관계를 연결시키고 무엇이 달라졌고 한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정보보다는 이렇게 낱낱이 떨어져 있는 정보는 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신뢰도도 낮고 쓸모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나달의 정보 속에, 그 속에 사실이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하나하나 주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뉴스를 보면 앞에서 그렇게 여러 건의 그 보도가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 뉴스를 보면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사람마다 때때로 말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가?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손석희 사장은 용의자 신분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최소한 김웅 기자도 또 용의자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하는 면도 있지만 따라서 이 용의자의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김 씨는 어떤가? 그도 어떻게 보면 용의자가 될 수 있을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더라도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쁜 사람일 수 있죠.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술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분석할 뉴스, 이런 그 몇 건의 자료,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면이 있고 자연스럽지 않고 기획의 냄새까지 나는 별로 순수하지 않은 자료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언론 보도를 볼 때도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는 하더라도 아주 미량일지라도 그 속에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가치를 두고 선입견 없이 분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30일 SBS에서 공개한 녹음 파일,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거기에 다른 자료들이 필요할 때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이 녹음 파일은 손석희 씨가 운전자 김 씨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김 씨가 언론사에 제공을 한 그런 녹음 파일입니다. 1월 31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2019년 1월 23일 오후 5시 42분에 손 사장이 첫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 김 씨가 바빠서 대충 끊었고 몇 시간 후인 오후 6시 34분에 두 번째 전화가 왔고 바로 이번에 공개된 통화 녹음부는 이때의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손 사장이 바쁘신 거 끝나셨나요? 하고 물으니까 김 씨가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손 씨가 밥은 잘 드시고요.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 씨가 예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읽어냈습니까? 김 씨는 20개월 만에 사고가 있고 나서 20개월 만에 이날 처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여전히라는 이 세 글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당신은 A씨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 A씨를 보고 여전히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당신은 A씨가 화성에 한 번 갔다 온 것을 압니다. 그러면 여전히 화성에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없겠죠. 당신은 A씨가 화성에 2번 갔다 온 것을 압니다. 그러면 여전히 화성에 갔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물론 없겠죠. 그런데 당신은 A씨가 늘 화성에 갔다 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전히 화성에 갔다 오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손석희 사장은 밥은 잘 드시고요, 여전히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손씨와 김씨 사이에 이러한 정보 교환, 어떤 연락, 이것은 2019년 1월 23일에 20개월 만에 처음 있었다 하는 그 말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1월 23일 이전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자주 이런 상호 교류가 있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여전히라는 세 글자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SBS하고 채널A 이런 데 공개된 운전자 김씨의 녹음 파일을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두 사람에게 각각 상당히 이로운 면이 있구나. 윈윈 전략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기획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손씨와 김씨는 각자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서로 불일치해도 상대방에게 이롭더라도 자기에게 해롭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실은 모르겠으나 목적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합작해서 만든 녹음 파일처럼 보인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우선 첫째, 손씨는 뺑소니가 아니라는 증거를 남기고자 했다. 이렇게 보이고 운전자 김씨는 피해 배상을 협박을 한다든지 해서 과다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긴다. 이런 어떤 각자의 이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물론 이 배상금 과다 지급 부분은 손씨가 입막음용으로 그렇게 많이 줬다 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증거로서 또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할 때 사람들의 진술에는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일부분이지만 사실에 기반한 사실에 뿌리를 둔 그런 거짓, 변명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아주 흔히 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발 딛고 있는 그 발자국은 사실인데 그 위에 무성하게 자란 거목은 거짓인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때 우리 모두는 미리 각오할 것이 있습니다. 문장을 분석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그것은 아무리 성실히 하고 세밀히 하더라도 이 추론이라는 것은 사실이 나오게 되면 그저 두말하지 말고 물러서야 한다. 이것을 미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음성 파일 내용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다른 것들도 확인하기로 하지요. 손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현장을 잘 모르고 떠났다. 몰랐다 하는 겁니다. 지금 뺑소니 부분을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김씨가 레커차 운전자 김씨가 안 멈추고 그냥 갔다.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다. 조금 비협조적이죠. 그러니까 손씨가 차가 막 덜컹덜컹 거기 가면 비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 밑에 과천 산 밑에 있는 그 공터가 비포장이어서 덜컹덜컹 해가지고
뒤에서 두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주차장에서 두드렸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도 그 두드리는 박자에 맞춰서 차가 덜컹덜컹해서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진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듯이 그곳은 주차장이고 노면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그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진술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이러면서 맞장구를 쳐줍니다. 손 씨는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알고도 도망친 것이 아니고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덧붙입니다. 또 그때 소피가 좀 마려워가지고 급히 떠났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현장 이탈은 아니라고 들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뺑소니 아니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석희 사장은 이번 이 녹음에서 뺑소니 아니라는 그 김 씨의 동의를 그 진술로서 그 기록으로서 남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 수리비하고 병원비하고 얼마로 받은 거로 알고 있다. 이제 150만 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 갑자기 병원비가 등장했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부정하는 그 뉴스가 바로 같은 2019년 1월 30일 채널A 뉴스에서 이 운전자 김 씨 스스로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 당시 김 씨는 레커차 밖에서 고장 차량을 점검 중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당히 이상해지죠. 레커차만을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 씨 사람을 쳤는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손 씨가 후진해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손 사장님이 후진해서 나가다가 저를 치셨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레커차 운전자 김 씨를 차로 쳤다는 것이죠. 이제 좀 중대하게 상황이 바뀌어 갑니다. 물론 이것은 1월 30일 채널A 뉴스에서는 이것을 또 부정을 합니다. 이 김 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 녹음을 할 때 하고 나중에 녹음은 1월 23일에 했는데 1월 30일에 인터뷰를 할 때 하고 별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30일 뉴스에서 김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차가 이미 돼 있던 그 손 씨의 차가 후진을 했다. 그 차가 김 씨 자기 자신을 지나쳐서 견인차에 그대로 부딪혔다. 사람을 쳤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리고 범퍼와 바퀴 라이트 부분에 살짝 기스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나쳐갔다는 것하고 손석희 씨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기를 쳤다고 하는 이야기는 양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손석희 씨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살짝 기스가 났다 하는 그 정도의 150만 원이나 줬는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손석희 씨가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서 입막음으로 그렇게 많이 줬다. 그리고 또 손석희 씨를 편드는 쪽에서는 이 운전자 김 씨가 무엇인가를 이유로 협박을 해서 그래서 갈취를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 다 이 두 개가 사라지게 되죠. 그냥 사람을 좀 쳐서
병원비를 포함해서 줬기 때문에 150만 원 받는 건 괜찮다. 그런데 이것은 꼭 잘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때 손석희 사장이 조용히 있음으로 해서 결국 자동차의 흠집을 낸, 즉 재산상의 손실을 가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손상을 가한 행위가 된 겁니다. 거기에 손석희 씨가 찬성을 해버린 거죠. 수긍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 일로 서로 150만 원씩이나 줬다는 데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 씨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석희 사장은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뺑소니의 기수로 되고 맙니다. 사람의 생명신체를 손상했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 김 씨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손석희 사장보다 고수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녹음 파일 속에 나타나는가? 그 녹음 파일로 인해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번째는 손석희 사장은 가장 얻고 싶은 것은 동승자, 특히 여자라고 하는 이 동승자가 없었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자 김 씨가 그때의 일을 누구누구에게 말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그런 것이 보입니다. 한편 운전자 김 씨는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손석희 사장이 자기가 했던 그 이야기를 누구를 통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정이 바뀜으로 해서 생긴 두 번째 목적, 그것은 자기가 여자를 봤다고 하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다. 혹시 착각일 수는 있어도 거짓은 아니다. 이런 증거를 남기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손석희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작년에 그것 때문에 그 접촉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친구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러니까 김 씨가 묻습니다. 어떤 친구가요? 자,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궁금해하고 있죠. 손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 씨, 당신이 내 차에 젊은 여자가 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과천 나들목에서 타고 있던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당신이 아는 것처럼 그런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예라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과천 나들목에서 없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과천 나들목의 여자, 다시 말해서 옆자리 여자, 그 여자는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김 씨의 동의를 통해서. 그런데 김 씨는 또 물어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박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벌써 몇 번째 누구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김 씨는 여자 동승자가 있었느냐, 과천 나들목에 그것은 그런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누구에게 손 사장이 들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김 씨가 그때의 일을 여러 명에게 이야기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우선 김웅 기자만 하더라도 자기가 그 운전자에게 들은 사람이 또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또 있고
이렇게 두 사람을 건너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만 해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김웅 플러스 2명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김 씨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수, 그리고 세월이 이만큼 흘렀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훨씬 더 널리 전파됐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러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은 무엇인가? JTBC 손석희 사장이 방어해야 할 사람이 그만큼 이미 다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웅 플러스 2명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석희 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3이냐 1만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손석희 사장이 3만큼 유죄라고 인정하면 끝날 것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1만까지 간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정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이미 1만까지 갔다 하는 뜻이 여기에서 밝혀지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제는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손석희 사장이 3만큼 유죄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3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10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경우에 손석희 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둥지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 이런 식으로 죽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손석희 사장과 레커차 운전자 김씨 이들은 동지는 아니지요. 가해자와 피해자 이런 관계인데 둘이서 만일 합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 내용상 자꾸 그렇게 보이니까 그것은 적과의 동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적과의 동침에서는 일이 결코 순조롭게 풀려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손석희 사장은 이 운전자 김 씨를 적당히 겁을 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소문 퍼뜨리지 말라 하는 식으로 장래를 향한 입막음을 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태도는 성인들의 세계에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만만히 볼 때 그런 태도를 밖으로 내비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손석희 사장은 운이 좀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한 그것이 또 새로운 죄가 돼서 결국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주차장 동승녀라는 새로운 여성, 그 존재가 세상에 나오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를 고소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은 여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김 씨도 같이 피해를 입는다.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운전자 김 씨가 태도를 확고하게 이 여자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김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여자가 내리는 것을 봤다. 그 문제의 과천 주차장에서 손석희 사장의 차에서 여자가 내리는 것을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손 사장은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밖에서 소문이 무성한 과천 나들목에 차가 멈춰 섰을 때
거기에서 얼핏 조수석에 머리 긴 여자가 있는 모습을 봤다 하는 그 이야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그곳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아니 그곳이 아니고 우리 교회 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운전자 김 씨가 바로 앞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떻든 그는 그곳을 우리 교회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손 씨의 차에서 여자가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데, 물론 손석희 사장이 계속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강요한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한 발 물러서면서 저는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서 여자가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1월 30일 다른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확고부동하게 주장을 하고, 심지어 과천 나들목에서 여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자는 이미 이곳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산밑 주차장에서 내렸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이 손석희 사장과 운전자 김 씨의 녹음 파일은 이런 효과를 내고 말았다. 과천 나들목의 그 옆자리 여자, 조수석의 동승자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손 사장에게 좋지만은 않은, 좋게 끝나지만은 않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과천 주차장의 손 씨 차 안에 있던 주차장 동승녀를 등장시켰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주차장 동승녀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이 녹음 파일에 그 곳곳에 산재해 있는 다른 상황과 어우러져서 손석희 JTBC 사장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손 씨의 차는 비교적 장시간 주차장 안에 주차돼 있었다. 과거 시제입니다. 주차가 된 상태로 쭉 유지되고 있는 것. 이것이 채널A 뉴스 1월 30일 뉴스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 김 씨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레커차. 그 사람이 거기에 도착해서 다른 차, 고장난 차를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주차되어 있는 손 씨의 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요일 밤 10시에 그 어두운 곳에서 새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가 아니었다는 설명이 되면서 자기가 거기에 오기 전에 최소한 자기가 왔을 때는 그보다 앞선 시점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 씨의 차가 있던 쪽을 설명을 하기를 어두웠다. 그쪽에는 불빛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레커차가 도착하는 순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어두웠지만 이 레커차가 있는 곳은 환해야 하겠죠. 옆에 차를, 고장난 차를 점검 중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레커차는 불을 밝히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 점검을 하던 운전자 김 씨 쪽에는 불이 환했을 것이다. 그리고 운전자 김 씨가 거기에 들어섰을 때 주차장 전체의 그 조도, 밝기는 이 레커차가 도착하기 이전의 밝기보다 훨씬 환해졌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손석희 사장의 차가 있는 그쪽에는 불빛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운전자 김 씨가 그쪽을 보고 있었다. 관심 있게 보거나 관찰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중 사정을 봐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30일 채널A 뉴스에서 이 운전자 김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석희 사장의 동승자는 이미 주차장에서 내렸고 여자였다. 그전에는 희미한 긴 머리의 뒷모습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뒷모습이 아니고 앞모습이나 옆모습 정도를 멀리서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0대는 아니었고 3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내놓고 있죠. 그뿐 아니라 그 여성은 손석희 사장의 차에서 내려서 그냥 걸어갔다. 다른 차를 타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떠나서 가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은 그 근처에 걸어서 갈 만한 곳에 살고 있겠구나. 아, 그래서 그 주차장으로 간 것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손석희 사장은 스스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가 굉장히 캄캄했다고 하니까 손 씨는 그런데 뭐 특히 거기 이제 부딪히기 전의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 씨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슬쩍 그 모든 것에 동의하는 듯이 넘어가다가, 왜냐하면 채널 A 보도 부분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때 손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내린 사람은 없어요 하고 다시 한번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 반박이 좀 힘이 빠진 듯이 보이기도 하고 또 김 씨의 유도신문에 당했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펄펄 뛰면서 아니라고 해야 할 텐데 별로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또 그 뺑소니를 변명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손석희 사장에게 또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자 김 씨가 공터에 주차돼 있던 손 씨의 차가 갑자기 후진해 왔다. 여자가 떠나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손석희 사장이 확인해 줬죠. 그러니까 손 씨가 제가 그때 소피가 좀 마려워가지고 급히 떠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렇게나 오랫동안 주차를 했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그 녹음 파일은 상당히 그 부정적인, 손석희 사장에게는 이로울 것이 없는 오히려 악화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손석희 사장의 이익을 어느 정도 확인해주는 증거 같이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을 보면서 우리가 손석희 사장 참 특이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시종일관 여자가 내린 적이 없다. 혹은 사람이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좀 소개를 하죠. 아니,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어요. 아니, 그게 뭐 큰 길가에서 누가 그렇게 내려서 가겠어요. 이것은 과천 나들목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서 내린 사람 없어요. 교회 뒤. 예, 거기서 내린 사람 없어요. 교회 뒤. 아니, 그 사이 내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차장에서 나들목까지 쫓아와서 만나는 그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린 사람 없어요. 정말 없어요. 누가 내렸다, 이 사실은 정말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때도 내린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부딪히기 전 상황이라고 스스로 말한 그 주차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에서 어떤 누가 신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데, 아니 그때 차 안에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렇게 길게 소개했는데 스스로 여자가 내린 적이 없다는 한 번 이야기하고 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정말 그랬던지, 그래서 손석희 사장의 그 말하는 방식이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때 동승자는 혹시 여자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도 밝혀지겠죠. 손 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전자 김 씨가 당신이 뭐 차에 봤는데 무슨 뭐 그 젊은 여자가 타고 있더라. 이것은 가천 나들목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사실 없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이것은 그 레커차 운전자 김 씨를 이렇게 부르는 건데, 김 씨도 물론 뭐 차 안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아셨으리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레커차 김 씨가 과천 나들목에서도 손석희 사장의 차 안을 확인하지 않았다. 차 안을 들여다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번에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손석희 사장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될 것이고, 만일 교통경찰이 왔다, 그래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 안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음주운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굳이 동승자를 확인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손석희 씨의 말처럼 정말 여자가 내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정말 사람이 내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계속. 그러니까 SBS 녹음 파일에 따르면 그것을 존중할 때 동승자가 없었다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승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말하면서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승자가 없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다. 내리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석희 사장은 그 문제의 주차장에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분위기상으로는 상당히 긴 시간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는 단지 여자가 내리지 않았다, 사람이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자가 내렸나 안 내렸나, 동승자가 있었나,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왜 그 밤에 2017년 그 4월 16일 일요일 밤에 밤 10시에 왜 그곳에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고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일들이 생기고 하는데도 함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 왜 그곳에 갔나? 보통은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세하게 정말 주머니 안을 다 뒤집어서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납득을 할 정도로 전후 사정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면, 또 그것이 확인이 되면 모두들 그랬구나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손석희 사장은 그 말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인 것이지요. 왜 거기에 갔는가? 그 답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시작은 이렇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뺑소니로 가고 음주운전 부분은 뭐 이번에 음주운전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주 측정을 했다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운전자 김 씨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의 가능성도 일단은 확인될 때까지 남겨놓기로 하죠. 그 다음으로는 소위 그 밀회니 불륜이니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다 합해서 아무리 키워봤자 그저 잡다한 좀 그렇게 품이 없는 약간 지저분한 그런 사건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이미 소문 날 대로 나고 정보도 많이 나오고 또 손석희 사장이나 관련자들이 여러모로 좀 시달리기도 했고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싶은, 그래서 이제는 다 내놓고 깨끗이 정리하고 가면 되겠다. 그렇게까지 보이는, 사실 이게 전부라면 그런 일인데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합의 조건입니다. 처음에 이 사고 났을 때 150만 원이 합의 조건이었습니다. 손 씨와 김 씨 사이에. 그 다음에 손 씨와 또 다른 김 씨, 김웅 기자와 이 사이에 합의 조건이 2억 원 정도 나왔었죠. 그런데 2019년 1월 31일 김웅 기자는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방송으로 이 사실을 다 인정하고 사과해라. 그 이야기는 결국 손석희 나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사회적 자살을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날 아주 아침 일찍 한겨레 신문이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설 연휴 뒤에 손석희 사장을 검찰이 수사한다 하는 그런 제목을 넣어서 거기에 김웅 기자의 이러한 요구를 합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설 연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 사장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변을 정리해야 된다. 설 연휴 동안.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김웅 기자의 이 요구를 보면 결국 그 사과 방송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월 31일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다 하는 것은 손석희 사장에게는 대단한 압박인 것이죠. 2배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과방송 요구는 손 사장이 무시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손석희 사장을 몰이하는, 뒤에서 그 쫓아가는, 사냥감을 뒤에서 쫓아가는 이러한 측에서는 손 사장이 이 사과를 무시할 것이다 하는 것도 예측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면입니다. 바로 이 손석희 사장의 사과 무시를 빌미로 김웅 기자가 채널A에 나와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3과 1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3이 없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추가로 또 3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인 것이죠. 이러한 사건의 이 상황의 전개를 보면서 사람을 숨막히게 압박하는 이 진보 세력, 좌파 세력들의 근성, 그것을 읽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진보 세력이, 그러니까 이 좌파 세력들, 좌파 언론들, 좌파 정치인들이 끈질기게 죽어서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시 찾아보면 좌파 언론인들, 이념가들, 활동가들이
공개적으로 죽어라 죽어라 했습니다. 이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에서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보기에 딱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막다른 곳에 도달할 정도로 죽어라 하고 함성을 지르는 좌파들, 그것을 보면서 사실 아마 그 사정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자비한 그 좌파들은 도무지 성장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사람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쥐어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아주 나쁜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 나아가겠지만 손석희 사장은 결국 자기를 공격하는 이 적진에 뛰어들어서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미 죽은 목숨이다 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결국 이런 사건이 앞으로 계속 자기를 향해서 표창이 날아와서 박히고 쌓이듯이 수백만 개의 공격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